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없으세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죠. 괜히 어색해질까봐, 혹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봐,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게 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건 우리가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첫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어떤 분들은 누구와도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마음을 나누고 오래된 사이와도 관계가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화의 첫마디를 여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도 충분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첫마디의 기술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조용히 앉아만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그동안 혼자 삼켰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감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외로움 수치가 37% 감소했고 소속감은 52% 증가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종종 대단한 말을 해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의 움직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 속에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안부가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확인이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대상이 아닌 존재로 대할 때 시작된다. 관심은 기교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한 사람의 존재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첫마디는 어떤 대화보다 따뜻하게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2장. 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래요? 한 카페에서 두 친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이 최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짧아졌고 결국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분이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래요? 그 순간 막혔던 말문이 트이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5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대화 중 더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같은 경청 신호를 보낸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73%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이런 신호 없이 듣기만 한 경우 대화는 평균 3분 이내에 끝났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때때로 듣고만 있으면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청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래요? 라는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궁금하고 당신의 경험이 소중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듣되 마음을 들어라. 경청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그 마음이 담긴 첫마디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3장.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동창회 자리에서의 일입니다. 한 분이 요즘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같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이해받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뇌과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게 한 뒤 두 가지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조언을 주는 것, 다른 하나는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들었을 때 뇌의 공감 영역이 68% 더 활성화됐고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는 신뢰를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공감은 상대방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4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오랜만에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중 그분이 최근 남편 병간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힘내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순간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 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감정심리연구팀이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힘내세요 같은 격려, 다른 하나는 고생 많으셨어요 같은 인정이었습니다. 결과 인정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41% 감소했고 심리적 안정감은 59% 증가했습니다. 사람은 격려보다 인정을 받을 때 진짜 위로를 느낍니다. 우리는 힘든 사람을 보면 빨리 기운을 내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내 고생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노력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내가 견뎌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확인이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인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인정 하나가 지친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5장.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의 일입니다. 한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오랜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대부분은 네, 잘 들었습니다라고 가볍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순간 선배님의 표정이 환해졌고 그 후로도 그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일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화 후 감사를 표현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관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경우 상대방과의 친밀도가 평균 64% 증가했고 이후 대화 빈도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를 형식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감사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재가 내게 도움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내 이야기가 의미 있었구나라는 보람이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5가지 첫마디를 살펴봤습니다. 관심을 보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첫마디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잘못된 첫마디 하나가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첫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6장. 나는 말이야. 찐빵집 앞에서 2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허리가 더 안 좋아. 병원도 몇 군데나 다녀봤는데. 처음 말을 꺼낸 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한 직후 나는 마리아로 화제를 전환한 경우 83%의 대화가 3분 이내에 종료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방이 그 사람과의 다음 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67%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는 공감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실수를 합니다. 나도 비슷해라는 공감과 나는 더 심해라는 자기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순간 대화의 주인공은 상대방에서 나로 바뀝니다. 상대방은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배우지 못한다.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이야기는 상대방이 다 말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듣는 사람이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7장. 그건 아니지. 동네 공원 벤치에서의 일입니다. 한 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요즘 애들도 착한 애들 많아.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MIT 심리학 연구소에서 의견 충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대화 초반에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같은 직접적 부정을 받은 사람들의 74%가 방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뇌 스캔 결과 부정당한 순간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정당하면 본능적으로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면 부정은 최악의 시작입니다. 그건 아니지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 생각은 틀렸다는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상처가 됩니다.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자를 적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인정이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8장. 내가 해봐서 아는데. 복지관 강좌에서의 일입니다. 한 분이 스마트폰 사용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쉬운 거야. 이렇게만 하면 돼. 순간 질문했던 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좋은 방식에 따른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처럼 자신의 경험을 강조한 조언을 들은 사람들의 91%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같은 겸손한 제안은 수용률이 78%였습니다. 사람은 우월감이 느껴지는 조언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선의로 경험을 나누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낮춥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 속에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수치심을 줍니다. 도움을 주려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던데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그 같은 제안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5가지 첫마디와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첫마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심을 보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자기중심적이고 부정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첫마디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마디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작은 한마디부터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닫혔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조금 더 따뜻한 첫마디를 건네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